처음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오래 남을 줄은. 살다 보면 처음부터 확실한 사람도 있고,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사람 하나가 내 삶을 지탱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의 친절보다 시간 속의 일관성을 봐야 한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내가 좋을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어느 한 구간만이 아니라 전체의 흐름 속에서 계속 같은 온도로 머물러 줬는가. 그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에요.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이 말 지겨울 만큼 많이 들어봤죠. 근데요, 정말로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그 사람의 말투, 태도, 호의, 매너,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이 사람 괜찮다고 판단해요. 하지만 인간은 위기와 변화 속에서 가장 본색이 드러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주지 마세요. 마음도, 기대도, 신뢰도 조금씩 아주 천천히 시간에 맡기세요. 진짜는 시간이 흐를수록 선명해지고 가짜는 시간이 흐를수록 흐려집니다. 한 친구의 경험을 소개할게요. 그 친구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만난 한 선배와 꽤 가깝게 지냈어요. 항상 잘 챙겨주고 힘들 땐 먼저 연락도 해주고 생일 때는 꼭 선물도 챙겨주고요. 그래서 친구는 이 선배는 정말 의리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어요. 본인이 회사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 오래 알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던 중 그 선배에게도 연락했대요. 근데 답장이 없었어요. 그 뒤로도 아무 말이 없었고 심지어 몇 달 후 다른 친구들과의 모임 사진에 그 선배는 멀쩡히 등장하더랍니다. 그때 깨달았대요. 그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잘 챙겨주던 사람이었지. 내가 무너졌을 때 같이 주저앉아 줄 사람은 아니었구나. 겪어보지 않았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반대로요. 처음엔 별 기대 없던 사람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서 이 사람은 진짜구나 싶은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은 많이 표현하진 않아요. 자기 자랑도 없고 관계에서 중심에 서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이 곁에 있었고 그 이후로도 내가 기대지 않아도 그대로 머물러 있더래요. 이런 사람들은 한번 겪어보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일관되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살다 보면 관계가 어그러질 만한 순간들이 정말 자주 찾아오거든요. 서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순간에도 그 사람의 눈빛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말투가 예전 그대로고, 그 사람의 태도가 여전히 나를 존중하고 있다면, 그건 시간이 만든 신뢰이고, 그 신뢰는 아무리 돈을 들여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정말 오랜 친구를 한 명 갖고 있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 사람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대요. 결혼하고, 이직하고, 이사하고, 심지어 해외에 잠시 나가 있어도 연락은 뜸했지만 그 사람이 돌아올 자리는 항상 그대로였대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지인이 정말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처음 연락한 사람도 그 친구였고 그 친구는 너 나 찾을 줄 알았어. 이 한마디를 남겼대요. 이게 뭐 대단한 조언도 감동적인 말도 아니지만 그 말에 그 지인은 엄청 울었대요.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문장이 그 친구를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했다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언제부터 함께 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자연스럽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미 당신 인생에 충분한 역할을 해준 사람일지도 몰라요. 반대로 처음엔 너무 화려했던 사람, 말도 잘하고 잘 챙겨주고 나를 위해 뭘 많이 해주는 것 같았던 사람, 그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시간은 사람의 진심을 다 보여줍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년 후, 정말 인생이 고비일 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보면 당신도 알게 될 거예요. 아,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사람은. 그리고 이건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진짜 사람은 바쁘다고 멀어지지 않아요. 힘들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당신 자체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절대 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고요한 등대 같은 존재예요. 흔히 보이진 않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당신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서 있고 싶어요. 그냥 이유 없이요. 우린 살면서 자주 누군가의 편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혹은 이유를 알 수 없는데도 자꾸 마음이 가서, 근데 어떻게 곁에 있어야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어떤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덜 외로워지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분명히 진심인데 말로 꺼내려 하면 어색하고 행동하려 하면 괜히 부담 줄까 걱정되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누군가의 평생 편이 되어주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방법과 태도에 대해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진짜 곁에 있다는 건 무조건 옳다고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편들어주는 척하며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조용히 잡아주는 것, 그 사람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짐이 다 부서지지 않게 기둥 하나가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말보다 존재로 위로하고 충고보다 기다림으로 감싸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도 먼 발치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 그렇게 지켜주는 관계가 누군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위로는 상대가 나를 원할 때가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무너질 틈을 내어줄 때 비로소 도달한다. 이 말이 참 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좋은 뜻으로 다가가도 상대가 아직 그 위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건 그냥 개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편이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다림이에요. 상대가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내 존재를 알리기보단 존재 자체로 머물러주는 태도. 그게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오래 남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판단하지 않는 눈이에요. 누군가가 상처받고 엉망이 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왜 그랬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부터 나오면 그 관계는 거기서 멈춰요.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눈빛에서 피로를, 후회를, 자책을 읽고 그 모든 걸 덮어주는 사람. 괜찮아. 나한텐 여전히 너야. 이 한마디면 충분한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누군가에게 평생을 기억할 인연이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내 편이 된다는 건 같은 편을 강요하지 않는 태도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더라도 그 차이를 존중할 줄 아는 것. 내가 널 도와줬으니 너도 내 방식에 맞춰야 해 라는 태도는 곧장 관계를 권력 구조로 바꿔버려요. 하지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내가 고집을 부려도 엉뚱한 선택을 해도 그 상황을 고쳐야 할 문제로 보기보다 함께 겪을 여정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같이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된다면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를 믿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터뷰했던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가족에게 어려운 병이 생긴 이후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연락을 받았대요. 근데 그 수많은 연락들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힘내도 괜찮아질 거야도 아닌 단 한 통의 문자였다고 해요. 오늘 너희 집 앞 지나가는데 불 꺼진 창이 괜히 마음에 걸렸어. 필요한 거 있음. 말 안 해도 알게 될 거야. 그냥 있어줄게. 이 문자를 받고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말 안에 내가 뭘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있겠다는 확고한 진심이 느껴졌기 때문이래요. 당신도 그런 사람 한 명쯤 곁에 있었으면 하고 바라봤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제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될 차례입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짧게 안부를 묻는 메시지 하나, 그 사람이 실수했을 때 비난보다 괜찮아를 먼저 꺼내는 것, 그 사람이 나를 잊을 때쯤 조용히 커피 하나 놓고 가는 것,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 사람은 늘 곁에 있었다는 감정의 기억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어떤 말보다 강합니다. 말은 잊히지만 지켜줬던 감정은 남아요. 나는 그 사람의 편이었는데 그 사람은 한 번도 내 편이 아니었더라. 이 문장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마음을 기울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애쓰고 그 사람 힘들까봐 내 감정은 뒤로 밀었던 사람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요. 도움은 받았지만 고마움은 남기지 않았고 같이 있었지만 나를 보진 않았고 내 진심은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 들지 않았다는 걸. 그걸 깨닫는 순간 사람은 이상할 만큼 조용히 무너져요. 슬픈 티도 못 내고 화도 못 내고 그냥 혼자 조용히 무너져요. 이런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다가가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괜찮아. 그 사람은 표현이 서툰 거야. 내가 더 아끼니까 당연히 내가 더 많이 하는 거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내 마음만 더 헐거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내가 너무 많이 와 있었다는 걸 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큰 충격이 오죠. 내가 믿은 건 그 사람의 진심이 아니라 내 기대였구나. 한 청취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오래전 직장 내에서 특별히 친했던 동료가 있었대요. 본인은 그 친구에게 출장 갈 때마다 기념품도 챙기고 야근할 땐 커피도 사주고 개인적인 고민도 들어주고 정말 동생처럼 아껴줬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뒤에서 자기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게 된 거예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대요.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챙겼는데? 하지만 사실이었고 그 사실 앞에서 그분은 말없이 관계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한 행동이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말이 저는 정말 깊게 와 닿았어요. 우리가 헷갈리는 건 이거예요. 내가 진심이면 상대도 진심일 거야. 이 믿음이 우리를 더 깊은 상처로 데려갑니다. 하지만 세상엔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이 나쁘거나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아직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사람에게 실망하고 내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결국엔 앞으로는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상처예요.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상대의 무정함 때문에 내 따뜻함까지 의심하지 말 것.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 후에 자신의 선함을 회의해요. 내가 너무 오지랖이었나? 내가 눈치가 없었던 건가? 내가 바보 같았던 건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너무 따뜻한 마음을 잘못된 사람에게 먼저 열어준 것뿐이에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사람을 믿을 줄 아는 사람만이 저지를 수 있는 착한 실수예요. 그리고 그 실수는 결국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후회돼요. 그땐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한 행동은 그 사람의 수준에서 소화되지 않았을 뿐 그 진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믿지 않아요. 누군가가 잘해주면 뭔가 바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호의를 자기 중심으로만 받아들여요. 왜 자꾸 챙기지? 부담스러워. 이런 식으로요. 그 사람의 문제는 당신의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이 누군가의 따뜻함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사람이라는 데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의 무정함을 당신의 실수로 바꾸지 마세요.
제가 아끼는 문장 하나를 전해드릴게요. 어떤 마음은 거절당해도 그 마음을 가진 내가 아름다웠다. 우리는 받아들여진 사랑만이 진짜였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표현된 진심이야말로 진짜였던 감정이에요. 그 마음이 외면당했더라도 그 순간에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 가장 다정한 흔적을 남겼을지 모릅니다. 비록 그 흔적이 그 사람에겐 미세한 바람처럼 스쳐갔을지라도 당신의 마음은 그 순간만큼은 분명히 누군가의 곁에 있었어요.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성장한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어요. 나는 다음엔 누구에게 마음을 열어야 할까? 이 질문은 다시는 다가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라 이젠 나도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건네고 싶다는 결심이어야 해요. 진심은 줄 수 있는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그걸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람 하나가 내 삶을 바꿨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극적인 사건이 없었는데도 인생이 조용히 방향을 튼 날, 누군가의 한 문장, 한 표정, 한 번의 기다림이 내 삶의 리듬을 바꾸고 내 생각의 온도를 낮추고 내가 나를 믿게 만들어준 순간, 그게 바로 진짜 인연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절대 흐릿해지지 않아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순간의 공기, 그 사람의 눈빛, 내 마음속 울림은 그대로 남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린 정말로 사람에게 기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약해 보일까봐, 마음을 털어놓았다가 외면당하면 상처받을까봐 늘 혼자 괜찮은 척하며 버티죠. 그렇게 버티던 삶에 어느 날 조용히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의 허세도, 지친 표정도, 어설픈 강함도 다 꿰뚫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아 이 한마디를 건넸죠. 괜찮아. 힘든 거 다 보여도 나는 널 좋아해. 그 말이 내 인생의 방향을 통째로 틀어버렸습니다. 어떤 인연은 그 자체가 거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고, 내가 나를 더 아끼게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연애의 감정과는 또 달라요. 연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다시 일어섰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버티는 이유가 생겼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조금 더 사람을 믿게 되었어요. 그게 한 사람의 진심이 가진 힘입니다. 한 청취자분의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그분은 20대 후반까지 스스로를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불렀대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해도 자신이 없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점점 줄어들던 어느 날, 회사 옆자리 팀원이 그에게 이런 말을 건넸대요.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 근데 그런 너도 내겐 괜찮아 보여. 그 말을 듣고 무슨 감정인지도 모른 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게 됐대요. 나는 늘 나를 별거 아닌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해준 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이후 그분은 천천히 삶을 정리했고 지금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대요. 한 사람의 다정한 진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진짜 인연은 요란한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대부분 작고 조용하고 일상 같은 순간에 스며들어와요. 힘든 날, 밥 먹었어? 라는 메시지 하나, 속상한 표정일 때 슬쩍 챙겨준 커피 한 잔, 아무 말 없이 기다려주는 눈빛, 그 작은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나중엔 그 사람이 있어서 살 수 있었다는 말로 남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인연은 드라마틱한 등장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뒷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 인생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인지 지금은 잘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으로 인해 다시 살아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지고 또 다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덮으려 애쓰지 말고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사람의 진심을 조금씩 얹어보세요. 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진 않겠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곁에 머물게 될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떠나도 끝까지 곁에 남는 존재는 결국 나 자신이었다. 사람이 참 따뜻한 존재지만 그만큼 또 아프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살아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무심함에 한순간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그 따뜻함에 기대고 싶어지고 아픈 인연을 겪으면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게 되죠. 그 모든 마음의 진폭을 겪고 나면 결국 도달하는 한 곳이 있어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자리. 사람은 모두 자기만의 내면에 하나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자리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아무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죠. 그 자리에 가장 자주 머무는 존재는 나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내가 내 실수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내 외로움을 얼마나 진심으로 안아주는가. 이게 결국 사람보다 더 오래 나와 함께할 존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날 떠났을 때 우린 종종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는 혼자야. 다 끝났어. 아무도 내 편이 아니야. 그 말들이 사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울고 쓰러져 있고 모든 걸 다 놓은 것 같지만 그 와중에도 내 안에 작은 나는 나를 향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지? 근데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을 때도 있지만 결국엔 우릴 일으키는 것도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것도 바로 그 나의 편인 나입니다. 한 상담사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평생 내 옆에 있을 유일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면 누가 내 편이 되겠습니까? 우린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 많은 걸 배워요. 눈치를 보고 표현을 조절하고 상대의 기대에 맞추는 방법을 익히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실망시켜도 나 자신을 지켜주는 법이에요. 누구나 실수하고 망가지고 자신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가 아니라 그래, 지금은 너도 좀 안 괜찮아도 돼. 라고. 저는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그는 이별을 겪고 직장을 잃고 삶의 의욕마저 바닥을 쳤던 시기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고 느꼈대요. 친구들도 가족도 그렇게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마치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 그 시기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무 말 없이 자기를 위해 밥을 차려줬던 자기 자신을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때의 나를 안아주고 싶어요. 아무도 곁에 없다고 느끼던 그때도 나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끝내 배워야 하는 감정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회복되더라도 마지막에 나를 다시 세우는 건 결국 내 안의 나라는 걸. 그렇다고 사람을 믿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을 믿을 수 있으려면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를 지켜보는 눈이 너무 날카로우면 다른 사람의 따뜻함도 의심하게 돼요.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가올 때 그걸 상처처럼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니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내 마음과 화해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야 진짜 내 편도, 진짜 좋은 인연도 비로소 내 안에 들어올 자리를 찾게 돼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오신 당신께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편이 되어주기 시작한 날부터 세상이 조금 덜 외로워졌다. 이 말은 많은 시간을 사람에게 흔들리던 사람들이 결국 자신을 붙잡고 다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남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길 기다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보다 먼저 내가 나에게 따뜻하게 묻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오늘 너 좀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잘 버텼다. 나는 네 편이야. 이 말을 매일 밤 스스로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평생 내 편이 생긴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건 약함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남아야 하는 건 나 자신을 향한 충실함이에요. 이 시리즈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가 다시 관계로 상처받더라도 사람의 진심을 다시 믿고 싶을 때 이 기억들을 떠올리셨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정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평생 내 편이라는 건 어쩌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부르는 방식일지도 몰라요. 지금도 조용히 당신 안에서 매일을 버티고 매일을 안아주는 당신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정말 괜찮은 인연도 꼭 만나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그 자리에서 나를 잘 살아가고 있다면